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모의고사 16회 시작할게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말초신경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 발을 오랫동안 물에 담그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피부가 손상되기 때문이에요. 손상 방지 때문이다. 당뇨병 환자는 특히나 발 관리가 너무 중요하죠. 수술 후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이게 전신마취 수술을 얘기하는 거겠죠? 조기 이상시킨다. 또는 심호흡시킨다.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가래뱉으세요. 호흡기계 질환을 예방하죠. 조기 이상하죠. 혈전증 예방하죠. 최근 자주 약속을 잊어먹는 노인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치매 진단검사. 보건소에 가면요. 치매 안심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치매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 60세 이상부터 해준다고 해요. 무료로. 치매 진단검사를 받으면 돼요. 의료 제공자 2명이 동시에 응급으로 유아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보통은요. 성인은 30대 2였죠. 유아도 30대 2인데 의료 제공자일 경우는 반으로 나눕니다. 30대 2의 반은 뭐예요? 15대 1이 아니고 15대 2예요. 가슴 압박이 15, 인공호흡이 2예요. 이게 바로 심폐 아니에요. 심장을 살리는 것은 흉부를 압박하는 거고요. 인공호흡은 후 10초에 2번 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일단 성인은 무조건 30대 2다. 가슴 압박은 한 5cm 정도 깊이 넣고요. 6cm까지는 넣지 않습니다. 장기가 손상될 수 있어요. 소아나 영아는요. 한 명일 때는 30대 2 똑같아요. 성인하고. 2명인데 일반인일 경우는 30대 2지만 의료 제공자가 왔어. 그러면은 15대 2라는 거예요. 소아는 가슴 압박의 깊이가요. 4, 5cm 정도. 영아, 0에서 1세 아니에요? 1cm 더 적게 해라. 4cm만 눌러라. 자동 심장 충격기 갖고 왔죠? 패드 어떻게 붙여요? 3, 2,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입니다. 조수석에 안전벨트 이렇게 하는 요 순서로 붙이죠. 요거 항상 물어보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오른쪽 빗장뼈, 여기 쇄골뼈예요. 왼쪽 젖꼭지 아래 또는 가슴 아래라고 말로도 풀어도 아셔야 되고요. 그림으로도 아셔야 됩니다. 3, 2예요. 우리 눈으로는 왼쪽, 오른쪽이지만 대상자에게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거예요. 자동 심장 충격기 갖고 왔어. 무조건 전원을 켜야 됩니다. 이런 전자기기는 무조건 전원을 켜야 돼요. 그리고 패드 부착하죠. 오른쪽, 왼쪽, 3, 2로 붙여요. 그리고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 분석하는 거 외에는 가슴 압박은 계속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2분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1분 아니고 3분 아니에요. 소화성 궤양이 잘 생기는 부위는 어디예요? 12지장입니다. 왜? 12지장에서 각종 소화 효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궤양이 가장 많이 생긴다. 12지장 궤양이 80%로 가장 많다. 12지장 궤양은 공복 시에 통증을 느낀다. 위산이 많이 나오니까요. 위 궤양은 섭취를 하고 나서 통증을 느낀다.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위 궤양입니다. 이게 요양보사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위 궤양은 헬리코박터균하고 관련이 있다. 원인균이 이것이다 이겁니다. 부갑상선을 절제했어. 혈액검사를 통해서 뭘 측정해야 되냐? 칼슘을 측정해야 됩니다. 왜? 부갑상선 호르몬, 파라토르몬이라고 했죠? 뼛속의 칼슘 농도가 낮대요. 왜? 뼛속에 있는 칼슘을 다 빼서 피로 가져갔기 때문에 혈중에는 칼슘 농도가 높고 뼛속에 칼슘 농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칼슘을 측정한다. 부갑상선 호르몬 파라토르몬은 뼛속에 있는 칼슘 농도를 피가 다 뽑아갔어. 그래서 뼛속의 칼슘 농도가 낮다는 거. 기량작용인 거 뭐였죠? 파라토르몬하고 기량작용인 거 칼시토닌. 이건 반대로 혈중에는 칼슘 농도가 낮고 뼛속의 칼슘 농도가 높겠죠. 그쵸? 기량작용은 반대작용이니까요. 부갑상선 호르몬이 뼛속의 칼슘 농도가 낮다. 변실금이 있는 여자의 기저귀 관리는 깨끗한 면이 보이도록 돌돌 말아서 버린다. 어떻게 닦습니까? 요도에서 항문으로, 요도질 항문순으로 닦죠? 자세는 배횡하위죠. 건조하게 합니다. 촉촉하게 하면 욕창 생겨요. 배횡하위도 중요하고요. 조혈 기능을 하며 뭐와 관련 있는 게 비타민 B12예요. 악성빈혈이에요. 악성빈혈. 악성빈혈 코발라민이다. 비타민 B6는 뭐랑 관련 있어요? 결핵약 아이나 먹으면은 비타민 B6, 피리독신 먹으라고 했습니다. 피리독신. 그래야 다발성 신경염 피부염이 안 걸리니까. 객혈을 합니다. 피를 토하는 거죠. 금식해야 돼요. 기침 나니까. 장기침을 유도하고 냉찜질을 한다. 너무 기침이 심할 때는 냉찜질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객혈은요. 기침
기침을 하는데 피거품이 나옵니다. 선홍색, 거품이 섞여 있다. 혈액이 섞여 있다. 개켈시 간호는 일단 절대 안정.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얼음이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면회도 안 돼요. 뭔가 기침이나 호흡기가 안 좋으면 상반신을 올려줍니다. 큰 기침하면 안 돼요. 왜?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절대 안정해야 되니까 기침도 조그맣게 해서 자극을 금지시켜라. 얼음주머니를 가슴 쪽에 대줘야 오히려 수축돼서 기침이 덜 나온다는 거. 말 못합니다.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려면 필기도구 갖고 와야 돼요.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인지발달 단계는 언제일까요? 유아기입니다. 유아기는 의인화, 상상놀이, 자기중심적인 사고, 혼자서도 잘 논다고 했죠? 떼쓰기, 거절 등 싫어 막 이랬던 거. 산모의 회복 시 산후 운동을 권장하는 이유는 혈전성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조기 이상하는 이유는 호흡기계 질환도 예방하고요. 혈전성, 정맥염, 색전증 다 예방합니다. 뇌기능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최근 국시에 나왔었습니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장 가기 전에 탄수화물 먹어라. 아침에 탄수화물 안 먹으면 머리 안 돌아간다. 이게 그 말입니다.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럼 단백질은요? 근육을 만든다. 상처 회복을 돕는다. 이게 또 한번 나왔잖아요. 호흡 시 호흡 근육을 물어봤어요.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이 뭐냐? 요겁니다. 횡격막이에요.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요 근육이 횡격막이다. 경 아니에요. 횡격막이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은 이렇게 문제 나왔죠? 횡격막과 늑간근이 항상 나와요. 왜 늑간근이라고 말이 바뀌어도 우리가 호흡에 관련된 근육 배운 거는 횡격막과 늑간근밖에 없어요. 정상호흡 시 이용되는 근육은 횡격막이다. 아시겠죠? 천식 환자가 호흡이 곤란하고 청색증이 있다고 한다면 기관지를 열어줘야 돼요. 기관지 확장제 뭐 있죠?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할 때 각 약물의 작용이 감소, 상쇄하는 작용은 기량작용이다. 두 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되는 것은 상승작용이죠? 마이너스 되는 것은 상쇄작용입니다. 노인 수면은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게 한다.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게 해야 또 저녁에 잘 자죠. 낮잠 자지 않습니다. 저녁에 물 먹지 않아요. 자꾸 오줌 매려서 깨니깐요. 저녁에 커피 먹지 않습니다. 탄산음료 먹지 않아요. 카페인 음료를 피한다. 너무 집중하는 일은 피해요. 숙면이 안 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관계에서 환자를 지나치게 동정하지 않는다. 환자가 교통사고라서 다리 하나가 없습니다. 사실 안 됐긴 안 됐죠. 하지만 우리가 동정하지는 않고요. 이해합니다. 아시겠죠? 피부 조직은 표피, 진피, 피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표피 우리 껍데기 아닙니까? 그 바로 아래가 진피층이에요. 이 진피 조직은 유두층과 그물층으로 구성된다. 혈관이나 신경 등이 분포한다. 피부의 생리적 기능이 대부분이 일어난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키워드는 아닌데 모의고사 16회에 나왔다는 거. 다발성 교통사고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기도유지 해줘야겠죠. 기지쇼감, 구명 4단계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거? 기도유지, 지혈, 쇼크 예방, 감염 예방은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된다는 거. 심근경색증 환자예요. 통증 감소를 위해서 모르핀을 주사한다. 흉통이 있어. 그러면 니트로글리세린 설화 투여하잖아요. 협심증 환자예요. 15분 안에 웬만하면 다 낫는데 30분이 넘어도 통증이 안 나. 그러면은 심근경색증일 수 있잖아요. 병원 가서 일단 숨을 쉬어야 되니까 산소도 제공을 하고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모르핀을 IV로. 왜? 정근피경. 정맥, 근육, 피하, 경구 요 순서로 약발 받는다 했죠. 출혈 후 혈액량이 부족해. 저혈량성 쇼크예요. 그쵸?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생기는 쇼크는 저혈량성 쇼크이다. 쇼크라는 것 자체가 순환이 부전하다 이겁니다. 물이 안 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순환이 안 된다, 피가 부족하다, 이게 저혈량성 쇼크라는 거예요. 심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쇼크, 심인성 쇼크예요. 척추가 손상됐어, 신경성 쇼크예요. 척추, 신경이 손상됐다. 알레르기 반응, 벌에 물렸어, 아나필락틱 쇼크, 독성 물질의 쇼크, 이게 바로 다 혈관성 쇼크이라는 거. 아프가듬수 5항목 뭐 있어요? 호, 맥, 컬러 반사, 근, 긴장도. 맥박이 같은 말로 심박동수예요. 심박동수가 나왔는데 맥박이 없어. 틀렸어. 이거 아닙니다. 의식 상태 안 봐요. 체온 안 봐요. 혈압 안 봐요. 아시겠죠? 애기들은 혈압이 큰 의미가 없어요. 분만전, 회음부 상모. 왜 생식기 쪽 털 왜 깎아요? 산도의 오염 방지. 그 털에 아무래도 균이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관장과 하재를 필요로 하는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이다.
관장도 하고 똥도 계속 빼내서 똥꼬막이 대장 내시경 하는 거죠. 관장하는 자세 뭐죠? 좌측 심스위. 노인학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전화번호는요. 1577-1389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그래서 1577-1389예요. 그냥 112 수사기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학대는요. 의심만 되면 신고하는 거예요. 확실해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나옵니다. 한방에서 수치료, 금기 환자, 찬물 들어갔다, 더운 물 들어갔다, 순환 너무 잘 돼갖고 심장마비 걸릴 수 있잖아요. 중증 심장 질환자는 피한다. 수치료를 피한다. 우리 수치료 어떻게 합니까? 냉탕과 온탕의 온도차는요 26도였어요. 16도에서 42도를 왔다 갔다 해서 치료 목적으로 합니다. 자극과 진정 효과, 혈액이 순환된다, 해독이 된다, 중화작용이 된다, 산과 염기의 조화를 시킨다. 중증 심장 질환자는 수치료를 피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료요법에서 순환기 질환자, 허약자, 고령자는 이 냉탕, 온탕에 26도씩 차이 나면은 위험해요. 그래서 10도씩 내외로 해라. 그래서 3, 40도로 해라. 금기 환자, 수치료, 사우나 가서 뜨거운 물, 더운 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사람, 중증 심장 질환자라는 거. 뜸의 작용, 역사도, 혈순대, 최근국시 나왔죠? 면역작용, 반사작용, 유도작용, 중혈작용. 순대, 혈액 순환, 신진, 대사. 뜸의 효과는 면역 기능을 증가시킨다. 뜸 놓을 수 없는 부위, 얼굴에 안 놓겠죠. 임산부의 배에 안 놓습니다. 여러분, 부항 안 나야 되는 부분하고 좀 겹치긴 하는데요. 정맥류 환자 부항 안 나요. 출혈 환자 부항 안 나요. 정맥류 환자 하면은 부항 안 논다. 무조건 부항하고 정맥류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뜸을 적용할 수 없는 부위, 임산부의 하복부, 임신했는데 배에다가 뜸 못하러 위험하게 놉니까? 심근경색증 환자의 심장 부위 너무 데인저러스하지 않나요? 얼굴에 놨다가 화상 입으면 어떡해요? 고혈압 환자의 혈관 부위, 혈관 터집니다. 혈압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구강치료 시 이물질 제거나 충전할 때 핀셋을 사용한다. 치아 발치 후 거즈를 한두 시간 정도 물고 있고 침과 피는 삼킨다. 치과적인 것은 피는 무조건 삼킵니다. 피는 삼키고요. 빨대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은 거의 다 차가운 음식. 찬 음식이 좋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최적 온도라는 게 있대요. 체온을 조절하는 데 가장 적절한 온도가 최적 온도래요. 주거 환경 일조량이 최소 4시간 이상, 햇빛이 4시간은 들어라 이겁니다. 폐비닐, 기저귀, 플라스틱 등 물건을 제조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거, 그 사장이 애초에 제조해서 나와야 되는 거, 폐기물 부담금. 그러면 그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경유차, 환경 개선 부담금이에요. 경유차에서 매연 많이 나오니까 환경을 개선해라, 환경 개선 부담금이고요. 물건 자체에서 제조할 때 제조업자들이 내는 거, 폐기물 부담금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가 있다. 1, 2, 3, 4, 5등급 있고요. 등급 외 등급이 있고 또 잡다구리한 등급들이 있더라고요. 1980년도 농특법 하면은 뭐 나옵니까? 농어촌 특별의료조치법이에요. 시골에 있는 사람도 1978년 알마타베이에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이 기본권이니까 의사가 가야 된다. 근데 의사가 안 가. 다 도시에서만 일하려고 해.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세웠잖아요. 누가 갑니까?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보건진료 전달 체계 중 자유방임형은 대상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상자 스스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자유방임형이라고 하나 봐요. 열사병, 옷을 벗기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이것만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차갑게 관장하거나 IV 놓거나 옷 벗기고 시원하게 다 하고요. 열사병은 죽을 수가 있어요. 왜? 뇌, 시상하부가 망가지죠. 체온 조절이 안 돼요. 땀이 안 납니다. 열 받아서 죽습니다. 열 경련, 소금물을 먹여야 돼요. 너무 염분이 소실돼 갖고 경련 나는 거기 때문에. 열 피로, 강심제 먹여야 됩니다. 열 허탈이죠. 일사병, 그냥 적당히 시원하게 해주면 됩니다.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의료비가 증가될 수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인한테는 좋아, 진료의 질이 높아. 의료비는 많이 나와. 왜? 행위별로 다 돈 매기니까.
행위별 수가제이다. 과잉 진료비의 단점은 있지만 진료의 질은 높다는 거. 반대는요, 포괄수가제죠. 반대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는 가격을 포괄로 사전에 매겨버리는 거. 중앙보건행정조직은 뭐가 주도한다? 중앙 하면은 보건복지부가 나와야 돼요. 지방 하면은 보건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중앙 보건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요. 지방 행정조직은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입니다. 지방보건행정조직은 이원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뭐 행정조직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뉘어집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업무를 담당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담당했잖아요. 현상 감염 시 치명적인 장애, 치명적이다 하면은 동력이 나와요. 사망 또는 불구를 일으키는 것은 동력이다. 증식하는 능력 하면은요, 이거는 바로 감염력이 나와야 됩니다. 키워드만 보세요. 증식한다 하면 감염력이고요. 동력은 독하다, 치명적이다. 예방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면역의 종류 뭐가 있냐? 인능, 모자수, 홍자능, 백톡인능. 예방접종 맞고 생기는 면역, 인공능동이다. 홍자능, 홍역 앓고 생겼다, 자연능동이다. 지역 보건사업 중에서 가정 방문의 장점은 가족의 포괄적 간호관리이다. 가정을 방문했어. 그 가족이 누가 재원으로 쓸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누가 아픈지.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의 식이요법은요,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면은 뭐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열량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열량 시기를 줘야 돼요. 고열량 시기. 급성기 간염 환자 어떤 시기 먹이냐? 고열량 시기 먹이고, 저지방을 먹인다. 간이 안 좋으면은 간에서는 담즙이 나와서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지방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저지방 먹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국가고시에도 최근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보건을 시행하는 기관은 보건소이다. 보건소는 시, 군, 구에 설치하죠? 그쵸? 지방자치단체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거.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는데 중앙은 보건복지부, 지방보건조직에는 행정안전부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다라는 거. 예산과 인력을 담당한다. 사람과 돈을 담당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이고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라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지방보건조직이에요. 1차 예방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의 변화 때문이다. 뭐 종비치 불정건 모르셔도 됩니다. 국가고시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합니다. 구강 실태조사는 9, 실, 3년마다 하죠. 감염병 기본계획 종합계획은 다 5년인데 정신질환자 실태조사조차도 5년인데 구강 실태조사만 3년마다 한다는 거예요. 혈액 정기평가는 혈평 2년마다 했었죠. 결핵 환자 누구한테 신고하죠? 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장에게만 신고하면 됐었어요. 감염병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청장이 이런 직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감염병 관리를 거의 다 맡는다. 보건소장이나 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누가 신고했었죠? 소속된 의사, 페이닥터는 병원장. 병원장을 같은 말로 의료기관의 장이라고 했었죠. 병원장이 보건소장이나 청장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전염 우려가 있다, 입원하세요.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은 할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또는은 시도지사가 해도 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원 조치 중인 결핵 환자, 가족들 뭐 먹고 살아요? 그것에 대해서 생활보호 조치 신청해 줘야 될 사람 누굴까요? 격리 명령한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전염성 결핵 환자, 활동성 결핵 환자야. 이 사람 많은 데서 일하면은 다 옮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하지 마세요. 그 업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라고 합니다. 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거든요. 그리고 세종시장을 특별자치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도지사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합니다. 말이 어렵지? 한마디로 그냥 세종시, 제주도 여기에 시도지사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항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맞더라. 모르시는 분은 시장군수구청장 찍으세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격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요. 업무에 종사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맞지만 앞에가 달라진다. 뭐로 달라져? 세종시장, 제주도지사. 그런데 이걸 말을 어떻게 바꾼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라고 바꾼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답이 된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전염성 결핵 환자 이랬어요. 벌금 얼마 받아요? 1,000만 원 받습니다. 감염병 격리 거부했어. 치료 거부했어. 벌금 1,000만 원이에요. 단 역학조사 거부만 2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침상 목욕 순서 얼굴, 얼팔가, 얼굴, 팔, 가슴. 얼굴은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순서죠. 얼굴은 항상 눈부터 닦습니다.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이에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렇게 얼굴 닦고요. 눈은 항상 안에서 밖으로 닦고 눈곱이 없는 깨끗한 쪽 먼저 닦아준다. 팔, 그 다음에 가슴, 다리, 회음 부위다. 침상 목욕 물 온도는요? 침상 8구. 8구는 뭐 더하기 뭐야? 4.3에서 4.6도야. 말초에서 중심부로 닦아야 혈액순환 잘 되라고요. 영 좌침 5에서 10분 동안 목욕시킨다. 영아 목욕. 좌욕, 침상 목욕은 5에서 10분이라는 거. 여성 회음부 간호시 배횡강이었죠? 대음순을 좌우로 벌려 하나 닦고 손 버리고 하나 닦고 손 버리고 소음순 닦고 손 버리고 소음순 닦고 손 버리고 그리고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습니다. 왜? 항문에선 똥이 나오고 똥에선 대장균이 나오니까요. 항상 요도질 항문 순서로 닦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정상분만 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시기는 2에서 7일 또는 3에서 7일도 맞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가 뭐예요? 생후 태어난 지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이 검사를 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면은 이 조기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 2차 예방이죠. 그죠?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 태어난 지 2일에서 7일, 48시간 이후에 신생아에게 젖을 충분히 먹여요. 그리고 나서 2시간 이후에 발바닥에서 체열을 합니다. 폐호 단갈 갑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하는 거. 폐호 단갈 갑부 옛날에 이 중에 하나가 나왔대요. 페닐케톤 요증, 호모시스틴 요증, 단풍당 요증, 갈락토스 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과형성증, 부신 기능 항진증이에요. 정신지체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자 보건 사업의 일환이라는 거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폐호 단갈 갑부. 머리를 들 수 없는 편마비 환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물이 뜨거운지 확인 후에 마시게 한다. 이런 거 좋죠. 편마비 환자는요. 건강한 쪽을 위로 해요, 아래로 해요? 아래로 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도 지가 짚고 일어나게 하고요. 밥 먹일 때도 건강한 쪽으로 먹입니다. 기도 흡인도 예방하고 입에서 질 수도 있고요. 잘 넘어가지도 않으니까요. 건강한 쪽으로 먹인다. 이뇨제 투여 후에는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인테이크, 아웃풋. 이뇨제 하면은 저칼륨 혈증을 체크했어요. 그쵸? 모르핀 데메롤은요, 호흡수를 체크했고요. 디곡신 디기탈리스는 맥박수 체크했죠? 쿠마린 헤파린은요, 항응고제라서 혈액 응고 시간 체크했었습니다. 유치 도뇨관 제거 시 먼저 주사기로 도뇨관 풍선에 액체를 빼낸다. 풍선 집어넣고 여기 이렇게 멸균수 이렇게 넣어가지고서는 도뇨관에서 빠지지 않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려면 일단 풍선에 액체를 빼야 됩니다. 단순 도뇨, 외과적 목욕술일까요? 내과적 목욕술일까요? 무조건 도뇨 쪽은 외과적이에요. 왜? 병원 감염이, 요로 감염이 30%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항상 외과적으로 멸균 상태에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빈 침상 정리 시 침대볼을 베개까지 덮는다. 우리 밑고반크 윗담침 기억하시죠? 윗톤입을 고무포 반윗입을 크레들 침상은 여기 윗톤입을 담요 침대보. 환자가 엑스레이실 갔어. 잠깐 치료받으러 갔어. 그때 우리가 정리하는 침상은요. 개 엑스레이실 갔어. 개방 침상이에요. 소아가 정맥 주사를 뽑거나 상처 부위 긁으려고 할 때 하는 신체 보호대는요. 소아니깐요. 팔꿈치 보호대입니다. 성인은요. 장갑 보호대 써주죠. 근데 애기들은 팔꿈치 보호대. 같은 말 뭐라 그랬어요? 주관절 보호대. 팔을 쭉 펴주는 보호대를 씁니다. 내과적 손씻기 중에서 가장 오염된 부분이 손톱 밑이래요. 손톱 밑을 잘 씻어라. 내과적 손씻기가 뭐예요? 손 이렇게 내려갖고 씻고 팔꿈치는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거. 외과적 손씻기는 뭐예요? 손 이렇게 위에 올리고 있고 팔꿈치는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과적 손쉽기, 외과적 손쉽기도 항상 국가고시에 나오는 추세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더물주머니는 한두 시간마다 교체한다. 보통 한 50도씨 정도. 더물주머니 공기를 빼고 한 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 채운다. 대변 검사했을 때 그 똥은요, 2, 3g 정도 채집한대요. 2, 3g이 얼만큼인가요? 조금 아닙니까? 24시간 소변 검사는 중간 소변부터 마지막 소변까지 받고 수집 중에 흘렸다면 처음부터 다시 리셋 어게인. 중간 소변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첫 소변은 버리죠. 버리는데 얼마큼 버려? 다 버려요. 다 버려. 24시간 소변 검사는 첫 소변을 다 버리는 겁니다. 다른 소변 검사는요. 소변 총 시간이 30초라고 하면 첫 소변 한 10초만 버리는 거고 24시간 소변 검사는 다 버립니다. 비강 캐뉼라의 피부 간호는 수용성 윤활제, 수용성 젤을 바른다. 비강 캐뉼라는 콧구멍에다만 산소 주는 거죠. 이 콧구멍에 수용성 젤 발라서 윤활하게 한다. 비강 캐뉼라는요. 몇 시간마다 배관 제거할까요? 8시간마다 제거하래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캐뉼라 비일비재하다. 비강 캐뉼라 이렇게 외우세요. 물론 코비자지만요. 비일비재하다 가장 흔하다. 비강 캐뉼라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잖아요. 비강 캐뉼라에서 중요한 거 산소 농도가 저농도의 산소라는 것입니다. 22에서 44도. 이게 보기에 나와요. 분당 2에서 6리터의 산소를 주입한다는 거예요. 요 화면 15회에서도 해드렸는데 여러분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이게 국가고시 비지호흡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비강 캐뉼라 콧구멍으로 산소를 줍니다. 입이 자유롭죠? 음식과 수분 섭취가 가능한 것은 그랬을 때 비강 캐뉼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농도의 산소예요. COPD 환자도 비강 캐뉼라 또는 벤츄리 마스크 쓰거든요. 둘 다 저농도의 산소입니다. 비강 캐뉼라 저농도의 산소 또 COPD 환자에게 주로 사용하는 저농도의 산소 벤츄리 마스크. 그래서 요거의 두 개의 초성을 땄죠. 강추. 저농도를 강추하는 게 뭐라? 비강 캐뉼라와 벤츄리 마스크다. 저농도 강추.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 두 개는 저농도고요. 나머지는 고농도의 산소를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 산소 마스크, 안면 마스크, 비제호흡 마스크 고농도를 준다. 그래서 비제호흡 마스크 고농도 요게 국시에 나왔었다는 거죠. 저농도는요. 강추, 저농도 강추. 저농도의 산소는 비강 캐뉼라, 또 벤츄리 마스크, 나머지는 고농도다. 요 정도요. 태어나는 환자에게 간호조무사는 다음 외래 예약을 정해주고요. 주의사항도 설명해주고요. 어떤 운동해야 되는지 간단한 거 설명해줍니다. 수전증 있는 환자 맥박 손을 덜덜덜 떠니까 요골동맥에 못 재잖아요. 어디서 잽니까? 경동맥, 목에서 재면 되겠죠. 우리 쇼크시에도 경동맥에서 쟀으니까요. 드레식 세트에 피가 묻었다. 제일 먼저 찬물로 헹군다. 찬물에 좀 담가놓고 핏기 뺀 다음에 뜨거운 물로 비누칠해서 닦으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뜨거워지면 응고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흔적이 남아요. 깨끗하게 안 빨려서 찬물로 담굽니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과산화수소에 담그면 정말 잘 빠져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응혈된 혈계에 쓴다 그러잖아요. 노인 환자의 병실 습도는 좀 높습니다. 55에서 65. 보통은 40에서 60이었잖아요. 그쵸? 호흡기 환자, 노인 환자 더 습도를 높여준다. 소음은 40dB 미만으로 한대요. 이게 보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넘어가세요. 항상 간접 조명한다. 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불을 다 끄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 갈 수도 있잖아요. 낙상 주의를 위해서 간접 조명을 킬 수가 있습니다. 그 보기 5개 중에 가장 근접한 게 답인 거예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융통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달라요. 국가고시는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교과서대로 푸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비위관을 제거하는 시기. 비위관이 뭐예요, 여러분? 코로 밥 주는 거. 제거하는 시기는요. 연동운동이 돌아왔을 때 비위관을 제거합니다. 포셉이 뭐예요? 집게예요, 집게. 끝을 벌려가지고 멸균시켜라. 혈압은 커프 수축 속도를 초당 2씩 떨어뜨려라. 초입니다, 초. 지팡이 계단 올라갈 때 드디어 나왔어요. 요번에 나올 것 같아요. 옳지, 건마. 옳지, 건마. 기억하시죠? 올라갈 때 뭐예요?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가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 그 다음에 마비 쪽. 또는 불편한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마비 쪽이 불편한 쪽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지팡이 평지나 내려갈 때 같죠? 지마건. 마비 쪽. 또는 아픈 쪽. 그리고 건강한 쪽. 어려운 거 있나요, 여러분? 옳지건마, 지마건, 이것만 외우면 끝나잖아요. 지팡이는 어느 손으로 짚어요? 건강한 손으로 짚습니다. 편마비 환자예요. 만약에 왼쪽 편마비 환자야. 지팡이 어디다 짚어요? 오른손에 짚어요.
불편한 손으로는 지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거든요. 여러분 어려워하셔서 제가 또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숙지하세요. 개정판이에요. 바뀐 게 이번 국시에 나오나요? 안 나와도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게 답이 된다. 이해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복수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긴 알아야 된다. 지팡이 대상자 부축 위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른쪽 편마비죠. 요 그림 보면은요. 오른쪽 편마비인데 지팡이 왼쪽 건강한 쪽에 짚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편마비 쪽, 불편한 쪽을 지지한다. 이거는 똑같아요. 편마비 환자를 보조할 때는 항상 편마비 쪽에서 보조한다. 지팡이가 있던 말던 항상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팡이가 있던 말던 항상 편마비 쪽을 지지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쵸? 지팡이 위치도 한번 국가고시 나왔어요. 오른쪽이 건강한 쪽입니다. 건강한 쪽으로 오른쪽 새끼발가락에서 15, 15. 여기가 바로 지팡이 짚는 위치라는 거. 편마비가 아니에요. 일반 손상 환자예요. 그러면 어디서 보조해? 그때는 건강한 쪽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지금 건강한 쪽에서 보조를 한 겁니다. 왼쪽이 건강한 쪽이죠? 그럼 이 사람은 오른쪽이 일반 손상 환자인 거예요. 우측 손상 환자인 거예요. 오케이? 우측 손상 환자니까 좌측 건강한 쪽에 어깨 동무를 합니다. 그런데 어깨 동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팔만 부축했어요. 이건 뭐예요? 아, 이 사람이 편마비란 소리예요. 어느 쪽이? 이 부축한 이 왼쪽이. 오케이? 네. 편마비 환자는 항상 편마비 쪽을 부축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있던 말던. 그리고 그냥 손상 환자는요. 편마비란 말 없는 사람은요. 건강한 쪽을 부축합니다. 어깨에 올릴 수가 있다. 편마비 환자는 어깨에 올릴 수가 없고요. 아시겠죠? 약물 흡수가 빠른 순서는 정금피경, 정맥, IV죠? 근육, IM이죠? 피하, SC죠? 경구, 입으로 먹는 거예요. 상처 소독의 법칙, 일단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아주고요. 위에서 아래로, 또 절개 부위에서 배관액 쪽으로 닦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절개했어요. 그리고 배관액 여기 카테터 꼽았어요. 절개 부위 먼저 하고 배관액 닦으라는 얘기예요.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거 그림으로도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 붕대 적용 시 분비물이 있을 때는 좀 느슨하게 감습니다. 그래야 고름 같은 게 좀 빠지니까. 심전도 EKG죠? 측정식 말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되겠죠. 혈압 잴 때도 말하지 않습니다. 수술용 칼날, 바늘, 손상성 폐기물 노란통. 통은 하얘도 이 마크가 노란색이에요. 그쵸? 30일 보관한다. 그냥 30일 지나가면 알아서 보관하지도 않아도 직원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국소적인 염증의 4대 증상. 적열, 통족, 발적. 붉어지죠? 발열, 열나요. 동통, 아파요. 종창, 붓습니다. 요거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폐기물 거의 매번 국가고시에 나오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바늘, 수술용 칼날, 손상성 폐기물에 버리고요. 바늘, 손상성 폐기물이요. 솜, 거즈, 붕대, 수액 세트 이거 어디다 버립니까? 의료 폐기물인데 뭔가 일반적인 것 같지 않아요? 솜이나 거즈, 붕대, 수액 세트 이런 거 일반적인 거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리고요. 뭔가 혈액 투석했어. 피에 관련된 거. 혈액이 오염된 거. 혈액 오염 폐기물이에요. 오염된 혈액을 버리는 곳 혈액 오염 폐기물입니다. 재활용 태반 15일, 격리는 7일이요. 아시겠죠? 위의 의료 폐기물 중에서 손상성 폐기물도 있고 혈액 오염 폐기물도 있다 이거예요. 뭐 다른 거 딱히 뭐 어려운 거는 없어요. 또 인체의 조직이나 장기 같은 거는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유리 제품 권열이냐 고압이냐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뭐 누가 오답을 알려주셨나? 뭐 유리가 이 고압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교과서적인 답으로 가자고요. 여러분 유리, 파우더, 바셀린까지 하면은 그냥 권열, 드라이한 걸로 가세요. 그리고 고압증기멸균 뭐로 갑니까? 면포, 임플란트 키트 이런 거요. 그리고 스테인레스 이거는 무조건 고압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옥가스는요. 고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뭐 여기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유리를 왜 헷갈리실까요? 교과서대로 하세요. 건열이에요. 건열. 기관지 내시경 검사 후 환자의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기바 정상간 공기 금식했습니다. 4시간 이상 금식했어요. 무슨 침상은 피부나 개방 상처가 심한 화상 환자 크레들 크래커 먹고 싶다. 크레들 침상 어디다 놓죠?
밑고반 크 윗담침 반옷니불과 윗톤니불 사이에 놓습니다. 이거 따로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밑고반 크 윗담침. 관장 중에 이상 증세, 뭔가 이상하면은 무조건 중단 후 보고하죠. 수혈받고 있는데 이상해, 중단 후 보고하죠. 위관 영양하는데 이상해, 중단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은 조혈작용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언제 있어? 태생기. 태생기가 뭐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이때 조혈작용 피를 만들었대요. 간에서. 태생기에 엄마 뱃속에서는 간에서 피도 만들었나 봐요. 기간지간 검사가 끝난 후 구토 구역 반사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금식하래요. 뭐 뒤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마취가 덜 풀렸을 테니까. 수혈 시 사용하는 생리 식염수는 등장성 용액입니다. 적혈구 용혈을 막아준다. 0.9% 생리 식염수죠? 이 몸의 농도랑 같아요. 그래서 등장성입니다. 심부정맥에서 가장 위험한 사항은 돌연사이다. 돌연사하는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심부정맥이 있었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죠. 우리 몸에 수분이 정체가 되면 물이 안 빠지니까 부종이 일겠죠. 몸이 많으면 혈압이 생깁니다. 당연히 몸무게가 늘어나겠죠. 의식이 변화된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글래스고우라는 혼수 척도가 쓰인다고 했어요. 15개 항목에서 점수를 매긴다 했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만약에 응급실에서 일하실 분 계시면 글래스고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윌리스화는 뭐예요? 혈관이 여러 개 있어. 한 혈관이 막혀도 다른 혈관에서 혈류를 보충한대요. 사람은 살기 마련이다. 이거 없으면 잇몸이다. 그게 윌리스 환이다. 쿠싱 반사, 달덩이 같은 얼굴. 내압이 발생합니다. 머리에 압력이 차가지고 이 얼굴이 붓죠? 수축기 혈압이 상승되고 섬액이 있고 호흡은 오히려 깊고 느린 증상이 바로 쿠싱 반사라는 거.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